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젤리같이 뼈를 뭉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해요. 안녕하세요. 내시경치과 외과원장 신창호입니다. 오늘은 약간은 좀 특별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인터넷을 검색하면 이제 자가열 임플란트라고 막 이렇게 좀 광고하는 데가 좀 있어요. 자가열 임플란트 이렇게 하는데, 엄밀히 얘기하면 이제 자가열 임플란트는 내 피를 뽑아서 뭔가 이렇게 조작을 하는 임플란트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이제 그거로 임플란트를 심는 건 아니고,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PRF라는 게 있어요. PRF가 뭐의 약자면은 플레이틀릿 리치 피브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혈소판이 많은 섬유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보통 저희가 체열을 해서 만드는 건데, 그 PRF라는 거를 임플란트 수술할 때 이제 주변에 이제 같이 넣어주는 거, 그거를 자가열 임플란트라고 보통 이제 제가 보니까 많이 좀 광고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하는데, 그럼 PRF란 무엇인가? 이렇게 체열하고 원심분리 돌려요. 13분에서 1300rpm 14분 저희는 돌리고, 그리고 이거를 치과 쪽에 좀 많이 좀 보급 좀 약간 처음에 이렇게 좀 많이 논문도 많이 좀 내고 하신 분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만든 그런 어떤 자기만의 어떤 또 프로토콜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요거를 따르죠. APRF라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따라서, 그래서 이제 1300rpm 14분을 돌려서 이렇게 만들면 이런 약간 젤리 같은 게 나와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 뽑은 데다 넣기도 하고, 아니면 임플란트 심을 때 뼈 이식할 때 좀 도움되게 하기 위해서 넣기도 해요. 그래서 납작한 형태로 이렇게 좀 만들어서 어떻게 보면 뼈 이식할 때 차폐막 형태로 쓰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뼈가 이렇게 있으면 뼈가루가 이렇게 있거든요. 뼈가루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이제 뼈 이식할 때 넣으면은 이게 그 형태가 유지되지 않고 다 흩어지거든요. 피에 씻겨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약간 PRP랑 좀 비슷한 개념인데, 약간 얘를 RPM을 1300rpm으로 하지만 시간을 좀 짧게 3분에서 4분 정도 하면은 주사기로 이렇게 주입을 할 수 있어요. 주입을 할 수 있어서 주사기로 그 액체만 뽑아다가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젤리같이 뼈를 뭉치는 용도로도 사용을 해요. 그래서 저희는 크게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데, 이제 젤리 형태로 만들어서 거기에 수술한 부에다 넣거나, 아니면은 이제 뼈를 뭉치게 하는 용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거나, 당연히 여기도 이제 치유에 촉진되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희는 하는데, 지금 사실 이렇게 제가 막 말씀드리긴 하지만 막 엄청 저는 또 이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사실 당연히 이제 이거를 주창하시고 이거를 막 이렇게 널리 알리고 이렇게 이거를 막 적극적으로 많이 쓰신 분들도 계시고, 이거를 엄청 효과가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계시긴 해요. 그래서 이분은 다양한 임상 증례라든지 케이스를 쭉 발표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이거를 많이 사용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는 그냥 부수적인 거라고 보는 거죠. 부수적인 거. 그러니까 제일 그래도 뭐니 해도 중요한 거는 임플란트 심을 때의 기본 과정들, 임플란트 식립 방향이라든지 위치라든지, 그리고 수술할 때 드릴링하는 방법이라든지, 절개하고 꼬매고 이런 어떤 수술의 기본적인 원칙이 잘 지킨 한도 내에서 얘가 어떤 치유에 있어서 조금 도움을 준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임플란트 수술하는 분들은 100% 체열을 해서 PRF를 다 하죠. 근데 간혹 가다가 한 100명에서 200명 정도 체열을 제가 다 직접 하기 때문에 하다 보면은 혈관이 잘 안 보이신 분들이 계세요. 특히 이제 제일 안 되신 분들이 연세 드신 할머니들, 그래도 남자분들은 혈관이 좀 잘 보이는 편인데, 할머니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꼭 할머니 아닌데도 혈관이 좀 이렇게 굉장히 얇고 잘 안 보이신 분들, 그런 분들 제가 간혹 가다가 한 100명에서 200명 하면은 혈관을 못 찾아서 그냥 그때는 포기하고 안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그런 경우 외에는 저희가 다 하죠. 왜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긴 하지만 이게 엄청 큰 효과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한다고 해서 손해볼 건 없어요. 그러니까 더 좋은 거죠. 좋은 건 좋은 건데, 이거를 정말 이걸 안 하면 큰일 나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안 되면 그냥 체열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못하는 거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하고, 그 외에는 한다고 해서 수술 결과에 단점을 줄 만한 요소는 없거든요. 단지 이제 체열하는 이 번거로움이 있는 거죠. 체열할 때 아무래도, 그래서 간혹가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린데, 그러니까 임플란트 수술할 때 체열하는 게 제일 아프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바늘을 어쨌든 굵은 바늘을 꽂는 거잖아요. 꽂아서 이렇게 체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저도 가끔 1년에 한 번씩 종합검진을 하기 때문에 체열을 할 때마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은데, 이게 저는 좀 무섭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 가장 큰 단점은 그거죠. 체열해야 된다는 환자 입장에서는. 그 외에는 단점이 전혀 있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 피를 뽑아서 그걸 원심분리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교차 감염의 염려도 없고,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치료 결과 막 가령 성공률을 90%를 95%로 올리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 당연히 성공하는 건데, 임플란트는 성공하는 건데, 거기서 조금 더 뼈랑 더 강하게 붙게 하고, 조금 더 그 뼈랑 임플란트를 붙는데 좀 치유를 촉진하고, 그리고 지혈하는데 좀 도움이 되고, 이 정도 개념으로 좀 생각하시고, 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노력하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체열하는 것 때문에 많은 치과에서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엄청 테크닉이 엄청 요구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체열하는 것 자체가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의사가 하거나 아니면 치과에 조무사가 근무가 있다면 조무사가 해야 되는데, 치과에서 근무하는 조무사분들도 체열은 잘 못하신 분들이 대부분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의사가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체열을 안 해본 사람 같은 경우는 조금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이제 받는 사람도 이 체열하는 단점이 있고, 하는 사람도 체열하는 단점이 있고, 그리고 어쨌든 원심분리 해야 되는 그 장비가 있어야 되고, 원심분리하고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있지만 번거로운 거죠. 번거롭고.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 하여튼 PRF에 대해서는 이 영상 말고도 보시면 많이 있을 거예요. 블로그라든지 등등등등 많이 있으니까 그 정도를 너무 과하게 보실 필요는 없다. 그리고 하면 당연히 좋은 거다. 하지만 체열을 해야 된다. 체열하는 거 외에 환자 입장에서는 단점은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치과에서랑 이 치과랑 하는데, 이 치과 원장님이 임플란트를 엄청 잘할 것 같은데 여기는 PRF를 안 해요. 근데 이 치과 원장님은 PRF를 하는데 왠지 좀 신뢰가 안 가고 그냥 약간 좀 공장형으로 막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PRF를 안 하지만 좀 뭔가 성심성의과하고 잘하는 원장님한테 시술을 받을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원장님이 시술도 똑같은, 둘 다 잘할 것 같고 똑같이 정말 환자한테 잘할 것 같은 치과인데 여기는 PRF를 하고 여기는 안 한다. 그러면은 조금 여기에 더 기울 수는 있겠으나, 그게 어떤 치과라든지 의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 주요 포인트는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좀 인터넷상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찾아보시고, PRF라든지 PRP라든지 궁금한 건 항상 네이버 톡톡이라든지 전화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